일주일 동안 모두 건강하셨나요? 자, 오늘은 또 새로운 기사로 여러분들과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밴쿠버 레지던스 토 타리프죠. 자, 여기서 보시면 밴쿠버 말 그대로 밴쿠버고요. 그 다음에 레지던트 하게 되면 뭘까요? 거주자. 그러면 밴쿠버 거주자들이 말을 합니다. 근데 뭐에 대해서 관여하냐면 타리프예요. 타리프 하게 되면 뭐죠? 이게 관세예요. 그러면 밴쿠버 주민들이, 그치? 거주자니까 밴쿠버 주민들이 관세에 대해서 말하다. 뭐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대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톡이 나왔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각국에 대해서 정당한 관세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와 가까웠던 카나다한테 일체적으로 관세를 정확하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네들이 적게 받았다고 관세를. 그래서 관세를 적정하게 부과를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캐나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캐나다의 시민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캐나다 국민이죠. 시민이래. 국민들이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밴쿠버에서 사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죠. 관세에 관해서.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브리티시 콜ум비아 is a living postcard예요. 자, 그러면 브리티시 콜ум비아 주는 입니다. 살아있는 엽서입니다. 살아있는 엽서래요. 근데 자, 그러면 scenic mountains and gorgeous water. scenic 하게 되면 경치가 좋은, 그 다음에 mountain 하면 산이니까 경치가 좋은 산과 gorgeous water. 자, 원래 gorgeous 하면 아름다운, 멋진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의 그 생김새에 대해서 얘기할 때 gorgeous라고 우리 많이 얘기하죠. 아름다운 바다예요. 그러니까 왜 브리티시 컬럼비아가 살아있는 엽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우리 이제 요새는 엽서를 안 쓰시죠. 손글씨를 안 쓰기 때문에 엽서를 안 쓰는데, 옛날 보면 엽서가 그 앞면에 배경이 보통 경치가 좋은 곳을 배경으로 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엽서입니다 라는 얘기는 그만큼 경치가 좋은 산과 아름다운 바다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죠. 자, scenic 하면 경치가 좋은. 자, 단어 읽고 본문 볼게요. scenic. British Columbia is a living postcard, scenic mountain and gorgeous water. 자, 우리가 보통 콜론을 찍게 되면요, 뒤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래 워러 하면 물인데 뒤에 S 붙였죠.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느냐? 바다. 자, 그 다음에 is 다음에 어니까 이죠.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 찾아주세요. 자, scenic에서 C가 묵음이에요. 일단. 자, 그 다음 mountain에서 AI가 묵음이에요. 자, 이런 단어는 네. 그래서 mountain 말고, 그러니까 mountain 말고 이런 걸로 활용되는 거 알고 계시는 거 뭐 있어요? 그치. 우리가 분수를 fountain이라고 하잖아요. M 대신에 F 넣어주면 돼요. 그게 분수인데 거기도 AI가 묵음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The importance of trade is everywhere you look이에요. 자, trade죠. 우리 trade는 원래 그쵸. 트레이드 하게 되면 우리가 무슨 맞바꿈? 교환. 트레이드 하게 되면 교환이라는 뜻인데요. 이제 여기서는 나라가 나오니까 교환이니까 무역이겠죠.
그 다음에 importance 하게 되면 이게 중요성이 되는 거죠. 그럼 무역의 중요성은 입니다. everywhere, 어디에서나 you look, 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역의 중요성은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Canadian lumber waiting at river's edge. 자, 여기 보시면 넘버가 나왔어요. 넘버가 아니고 럼버 하게 되면 이게 목재예요. 그러면 카나다의 목재가 기다리고 있대요. 어디서? at river's edge예요. 자, edge가 뭐예요? 그죠? 가장자리를 얘기하는 거죠. 강의 가장자리니까 강가가 될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rivers는 소유격이죠. 강가에서 기다리고 있는 카나디안 목자예요. 그러니까 강가에서 기다린다는 거는 기다리는 거는 거기에 정체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강가에 쌓인 카나다 목재 이 정도 봐주시면 돼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단어부터 볼게요. 넘버가 아니고 럼버. 자, 여기 본문 볼게요. The importance of trade is everywhere you look. Canadian lumber waiting at river's edge. TR 사운드니까 r 이렇게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볼게요. importance 앞에 th니까 이거는 d로 읽어주셔야 되겠죠. 자, rail car to carry Canadian crude oil, crops and more. 레일 하게 되면 우리가 철도예요. 근데 뒤에가 카가 붙었으니까 철도 차량이죠. 근데 이 철도 차량은 뭐냐? 나르는 철도 차량이에요. 근데 뭐를 나르는 철도 차량이냐면 캐나디안 크루드예요. 자, 근데 카나다의 자, 여기도 카나다의 왜냐면 카나디언 하게 되면 카나다인, 그러니까 카나다의 국민, 그 다음에 카나다 언어, 그래서 카나다어가 얘기하는데요. 여기서는 lumber, 명사가 나왔으니까 이거 형용사예요. 카나다의. 여기도 마찬가지죠. 뒤에 보면 크루드 오일이 나왔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용사. 크루드 오일 하게 되면 원유예요. 크루드 하게 되면 이게 원유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카나다의 원유와 근데 또 뭐가 있냐면 크랍이죠. 크랍 하게 되면 이게 농작물이에요. 그러면 카나디안 오일, 그러니까 크루드 오일, 그러니까 원유, 그 다음에 농작물, and 뭐니까 그 이상이죠. 그러면 카나다 원유와 농작물 그리고 좀 더 뭐란 얘기죠? 를 실어나르는 철도 차량이란 얘기죠. 또 버슬링, 퍼시픽 림, 포트 오브 밴쿠버. 자, 그 다음에 버슬링 하게 되면 이게 부산한 북적거리는 이라는 형용사고요. 퍼시픽 림 하게 되면 환태평양 지역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포트예요. 포트는 항구죠. 자, 그런데 여기 퍼시픽 림 그 다음에 포트를 다 대문자로 쓴 거는 이게 이제 고유명사 처리를 한 거죠. 그래서 밴쿠버의 환태평양 항구. 근데 그 항구는 버슬링. 분주하죠. 그래서 분주한 환태평양 밴쿠버 항구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죠. 단어들 보고 본문 볼게요. 크루드 오일, 버슬링, 퍼시픽 림, rail car to carry Canadian crude oil, crops and more.
the bustling Pacific Rim port of Vancouver.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나요? 있어요. 뭘까요? 그렇죠. 버슬링에서 T 사운드가 묵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볼게요. You will watch it for 8 hours. 자, 여기서 for가 나왔죠. 뭐뭇을 위하여가 아니라 뭐뭐 하는 동안이에요. 왜냐하면 뒤에 시간과 기간을 나타내는 8hour가 나왔으니까 8시간 동안 당신이 그것을 지켜볼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럼 지켜보면 You will see on average we've got 10 ships arriving and 10 ships leaving 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볼 수 있을 것이다. 평균적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On average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래서 여기는 gat은요 굳이 해석 안 하셔도 돼요. 이게 현재 완료가 아니에요. 그냥 이거 사람이 얘기하는 거죠. 구어체 문장에서 관용적으로 그냥 쓰는 거예요. 10ship이에요. 그러면 10개의 배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10개의 배는 뭐냐면 arriving 도착하는 열척이고요. and 10 ships leaving이니까 떠나는 열척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배 열척과 떠나는 배 열척을 평균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이란 얘기죠. 자,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You will watch it for 8 hours. You will see on average we've got 10 ships arriving and 10 ships leaving.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발음하세요? 유일이라고 많이 하시죠. 그런데 이게 축약형이기 때문에 뒤에가 단어가 꼭 나와요. 그러면 뒷단원을 좀 편하게 하시려면 아예 모음을 그러니까 묵음처럼 해주세요. 그래서 your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We did about 160 million tons of cargo last year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보면 rest가 나왔는데 여기서 rest는 무슨 뜻이에요? 지난이란 뜻으로 쓰였는데요. 아시다시피 rest는 마지막의라는 형용사의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마지막의가 아니고 지난이에요? 자, 마지막의라는 단어를 한국말로 풀어서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순서장 가장 끝이 마지막의 아닌가요? 네, 그건 최상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누가 나와야 된다? 정관사가 나와야 되죠. th 없죠. 그래서 이거는 마지막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이죠. 그래서 last year는 지난이니까 작년에 cargo가 나왔는데요. cargo는 선박 비행기의 화물을 특별히 cargo라고 합니다. 그러면 about이 나왔죠. 약이죠. 대략. 이거 about 대신에 쓸 수 있는 거 around 쓰시면 돼요. 자, 대략. 자, 이게 밀리언이에요. 여러분, 밀리언 하면 이게 100만이잖아요. 100만에 앞에 160이 더 붙었어요. 그럼 이게 뭘까요? 그쵸? 1억 6천만. 이 되는 거죠. 1억 6천만 톤의 화물을 했습니다죠. 그래서 처리했습니다예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하기 전에 단어 보고 본문 볼게요. Cargo. We did about 160 million tons of cargo last year. 이 S 사운드는요, 발음 안 하셔도 돼요. 이게 복수형 어미니까. 근데 나는 쓰여져 있는 거는 다 아시겠다. 그러면 뒤로 넘겨주세요. 뒤에가 모음이니까 tons of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요,
그냥 160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영어는 꼭 앞에 160이 돼야 돼요. 그래서 160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75% of that is those bulk commodity, grain, coal, potash, sulfur, and other agricultural product outbound예요. 자, 여기 보시면 that of 대시니까 그것의 75%는 입니다. 벌크예요, 여러분. 벌크가 뭐예요? 그치. 무슨 덩어리예요. 그러니까 덩어리 모였다라는 얘기인데, 커머디티 하게 되면 이게 커머디티즈 하게 되면 이게 뭐냐면 상품 물자예요. 그러면 벌크 상품이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항구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뭐 그냥 아까 화물을 선박이나 배에 항구 그 화물을 카고라고 했죠. 여기서 카고와 비슷한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벌크 화물이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또 콜론 나왔어요. 설명하는 거죠. 자, grain이에요. grain은 곡물. 아까 crop 하게 되면 농작물이 되는 거고요. 농작물 중에서 곡물은 우리가 grain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coal 하게 되면 이게 그쵸, 석탄을 얘기하는 거죠. 석탄. 그 다음에 포타시 하게 되면 이게 뭘까요? 칼슘염. 포타슘 우리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칼슘. 자, 그 다음에 서퍼. 이게 유황이죠. 황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other agricultural이죠. 자, agricultural이 뭐예요? 그쵸. 이건 형용사예요. AL로 끝났으니까. 그럼 무슨 뜻일까요? 농업의. 근데 프로덕트가 붙었으니까 농업의 산물이죠. 생산물이죠. 그래서 농작물. 그러니까 농산물. 아까 우리 농작물이 나왔었어요. 앞에서. 농작물은 뭐예요? 여기 crop이에요. crop. 그 다음에 여기서 농산물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agricultural product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outbound예요. outbound가 뭐예요? 그쵸? 비행기 등이 어떤 장소로 떠나는 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75%는 곡물, 석탄, 칼슘염, 유황, 그리고 기타 other agricultural product니까 농산물과 같은 그 벌크 화물이었는데 여기 outbound 어디로 떠나는 이죠. 여기서 떠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멈춰 있는 게 아니고 밖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outbound를 쓴 거죠. 자, 이거 저랑 같이 본문 보고 단어 볼게요. 단어 보고 본문 볼게요. 포타쉬, commodities, sulfur, outbound. 본문 볼게요. 75% of that is those bulk commodities, grain, coal, potash, sulfur, and other agricultural product outbound. 잠깐만요. 문장들이 별로 길지를 않아서 얘는 굳이 끊는다면 포스트카드에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드디어 긴 문장이 드디어 나왔는데요. 얘는 그럼 어디서 끊으세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콜론에서 끊어주시고 나머지는 한꺼번에 다 가주시고요. 여기서 end는 끊지 않아요. 왜냐하면 명사와 명사를 나열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끊지 않습니다. 자, that 다음에 is니까 연음하면서 약과 there is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에 그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나요? 없어요. 여기서 AL로 끝났죠. 이 A는 정확하게 발음이 나요. 그 다음에 콜이죠. 여기서 콜에서도 A는 정확하게 발음이 나요. 그래서 이거는 두 개 다 AL로 끝났는데 발음이 나요. 더구나 이 콜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가 아니라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A가 묵음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보통 AL로 끝나면 형용사잖아요. 피터 조타 is the port CEO. 피터 조타는 항만의 그쵸? 항구의 CEO입니다. 라는 얘기죠. It's devastating on both of our economic means죠. devastating 하게 되면 형용사로 엄청나게 충격적인, 엄청난 손상을 가하는, 자, 이거는 엄청나게 손상을 가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on both, 양쪽에 our economies, 그러니까 양국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줍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평균적으로 열척이 떠나고 열척이 도착을 하잖아요. 항구에서. 근데 걔네들이 다 뭐냐면 이게 수출하기 위해서 잔뜩 75%가 뭐 이런 걸 실었던 아이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관세를 붙이게 되면은 이제 양쪽에 다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관세를 올려버리면.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피터 조타 is the port CEO. It's devastating on both of our economies. 단어 봐야죠. devastating. 보트 다음에 어부니까요. 연음시켜서 both of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We've drive in North America by having a relatively open economy and those trading pattern that exist have been mutually beneficial to both countries. 자, 여러분 여기서 drive 하게 되면 동사로 번창하다. 그 다음에 mutually 하게 되면 이거는 부사로 서로 상호간에 공통적으로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beneficial to 하면 어디에 이로운. 왜냐하면 beneficial 하게 되면 이익이 있는 이의라는 형용사잖아요. 그래서 자, 우리들은 we've drived 그러니까 이게 바로 현재 완료예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쭉 번창해 왔대요. In North America. 북미에서. North America니까 우리는 그 북미에서 번영을 해왔대요. By having a relatively 예요. 그러면 relatively 하니까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관계를 가지고 라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오픈 이코노미예요. 그러면 개방된 경제. 여러분 여기서 오픈은 형용사예요.
동사가 아니라 개방된 경제 덕분에 relatively 비교적 개방된 그 경제 덕분에 북미에서 번영을 해왔으며 and those trading이죠. 그 다음에 패른이에요. 그러면 트레이딩 패런이니까 이거는 무역 구조네요. 그쵸? that exist니까 존재했다는 얘기죠. have been mutually 상호간에 양국 모두에게 beneficial to니까 양국에 이로운 both country 그러니까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이로운 그러니까 서로 이로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것이었다. 되는 것으로 존재했었다라는 얘기죠. 이 기존의 무역 구조가 자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단어들 보고 본문 볼게요. drive, mutually, beneficial to. 자, 본문 볼게요. We've drive in North America by having a relatively open economy and those trading pattern and that exist have been mutually beneficial to both countries. 이건 어디서 끊어요? 그쵸? 이코노미에서 끊어주시면 되고요.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나요? 여기는 없습니다. mutually에서 A는 정확하게 발음이 나요. 그 다음에 beneficial에서도 A는 발음이 나요. 그래서 여기 전체 슬라이드에서는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묵음이 있는 단어가 있냐고 물어볼 때는요. 있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요. 혹시라도 묵음이라고 생각하는 단어가 있을 때도 여쭤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President Trump pulls the tariff Thursday, another about facing what is now weeks of threat. 자, 여기 보시면 타리프가 드디어 나왔죠. 제목에 나왔던 관세라는 뜻이고요. about face 하게 되면 주의 태도 등의 180도 전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threat 하게 되면 위협이란 뜻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요. 펄스예요. 여러분 펄스가 뭐죠? 그쵸? 일시 정지죠. 펄스 저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일시 정지예요. 그런데 그러면 일시 정지가 뭘까요? 여기서는 보류라고 보시면 되겠죠. 관세 부과를 잠시 보류를 했대요. 목요일에. 근데 이것은요, 윅스니까 몇 주 동안 이어져 온 그 왔다 갔다 on again, off again 하면 왔다가 갔다가 하는 threat 위협 속에 about face 그죠? another about face니까
또 한 번의 입장 번복입니다. 180도 전향이니까. 자, 이는 몇 주간으로 이어진 now weeks니까 지금 몇 주니까 몇 주 이어진 왔다 갔다 하는 위협 속에서 또 한 번의 입장 번복입니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보시기 전에 단어들 보고 본문 볼게요. tariff, about face, threat. President Trump posed the tariff Thursday, another about face in what is now weeks of an again threat. 자,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끝나요? 그쵸? Thursday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죠. 자, 퍼즈는 규칙 변화합니다. 퍼즈드인데요. 뒤에가 th 나오니까 이 뒤 발음 정확하게 안 하셔도 되고, 왔다음에 is니까 연음하면서 약화 what is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That uncertainty 하게 되면 이게 불확실성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Jota says leave Canada no choice but to find new markets, new partners. 자, 조타는 이러한 불확실성 때문에 말을 합니다. 자, 캐나다는 leave, 떠날 수밖에 없대요. no choice. 기회가 없기 때문에 기회가 없어서 떠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to find예요. 떠나갖고서는 to find 찾아야 된대요. new market. 그럼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다른 그 선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을 수밖에 없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Uncertainty. That uncertainty, Jota says, leave Canada no choice but to find new market, new partners. 자, 여러분, 여기서 보시면은요, 그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나요? 있죠. uncertainty에서 AI가 묵음이야. 우리 앞에서 AI 묵음이었던 거 하나 있었죠. mountain. 그쵸? 네. 똑같은 그 활용형이에요. 자, 그 다음 볼게요. It's been a wake-up call, right? 여러분, 원래 무슨 생활영어나 여행영어에서 wake-up call 하면 이게 뭐예요? 모닝콜이죠. 모닝콜이 뭐예요? 깨워주는 전화잖아요. 그러면 왜 깨워줄까요? 자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라라고 깨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잠에서 깨려면 어떻게 돼요? 그쵸?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웨이크업 콜이 경고, 경각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경각심이 있게 되었다. 그것은 경각심이다. 경각심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경각심을 주는 계기가 되었다. 맞죠? 라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is가 나왔죠. 여기서 is는 뭐의 줄임말일까요? it is의 줄임말일까요? it has의 줄임말일까요? 이거 it is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수동태예요.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그것이라는 아이는 본인 스스로가 경각심을 갖는 게 아니에요. 남에 의해서 당하는 거죠. 그래서 경각심을 그거에게 주는 계기가 되었다. 그렇죠? 라는 얘기죠. 이게 뭐예요? 부가 의문문. 의문문이 됐잖아요. 여기서 right은 뭐지? 부가 의문문을 만드는 단어예요. 맞은 이란 뜻이죠.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ake up call. It's been a wake up call, right? 자, 이 부가음음은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그럼 부가음음문이 올라가는 때가 있고 내려가는 때가 있거든요. 언제 올라가요? 대답을 요구할 때. 긍정, 부정. 보통 yes, no. 그럴 때는 올려주시고요. 이게 내려가는 경우는요. 대답 필요 없어요. 강조 확인. It's been a wake-up call for Canadians that we need to figure out a way to not be as dependent. 자, figure out 하면 알아내다라는 뜻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is는 아까 마찬가지 it is의 줄임말이고요. 여기까지는 앞에서 그대로 나왔던 말이에요. 근데 이걸 그대로 썼죠. 표현을. 왜 그럴까요? 강조. 카나다인들에게 그것은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For Canadian. 카나다인에게 경각심을 주는 거였다. That we need to.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알아낼 필요가 있다. A way. 방법을 알아낼 필요가 있다. To not be as dependent죠. 여기서 dependent 하게 되면 이게 뭐죠? 의존적인이죠. 그럼 의존적이지 않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음을 준 거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그 몇 주 동안 계속 왔다 갔다를 뭐라고 했어요? on again, off again 이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그거에 따라서 카나다가 좌지우지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그 미국에 대한 의존성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존적이지 않은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자, 여기 단어 보고 본문 볼게요. Figure out. It's been a wake-up call for Canadians that we need to figure out a way to not be as dependent. 이거는 어디서 끊어요? 끊는다면 카나디안즈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죠? 빈 다음에 오니까 빈어 이렇게 주시면 되죠. 아웃 다음에 오니까 연음하면서 약화 아우러 이렇게 주시면 되죠. This rift죠. 자, rift 하게 되면 균열. 리프트 하면은 뭐 승강기 올리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올려주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리프트죠. L이 아니라 R이죠. 자, 균열은 goes beyond예요. 뭐를 넘어서게 간대요. 그러니까 뭐를 넘어선대요. 이 균열은, 이 갈등은 뭐를 넘었습니다. What Canadians see as Trump's bad math예요. 이거는 뭐뭐로라는 뜻이죠. 그러면 트럼프의 나쁜 수학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 잘못된 계산. 잘못된 계산으로 보는 것을 넘었습니다라는 얘기죠. 이 균열은.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막 번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카나다가 의존적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일어나는 갈등들은 카나다인이 트럼프의 잘못된 계산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는 수준이란 얘기죠. 자, 여기 단어 보고 본문 볼게요. rift. This rift goes beyond that Canadians see as Trump's bad math. 자, 여러분 여기에 원래는 s가 없으나 부가적으로 s가 붙은 애가 누구예요? 고즈, 카나디안, 카나디언즈, 그 다음에 트럼프스죠. 이 S 발음이 다 동일하게 나나요? 다르죠. 이 고즈는 변형, 그러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이거는 발음 안 하셔도 돼요. 카나디언즈에서 S는 뭐예요? 복수형이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 트럼프즈에서 S는 뭐예요? 소유격. 이건 안 하시면 안 돼요. 더구나 그러니까 MPSB에서 잠이 4개 겹치니까 S는 세 번째니까 생략해도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소유격에서 생략하지 않습니다. They are furious at his bad manners, his constant insult, calling Canada the 51st state and its prime minister, governor. 그들은 자 furious예요. furious 하면 몹시 화가 난 분노와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At his bad manners. 여기서 his는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트럼프를 얘기하는 거예요. 트럼프의 그 무례한 태도죠. bad manner. 아까 bad math는 잘못된 계산이었다면 bad manner는 무례한 태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his constant 끊임없는이죠. 형용사. 근데 insult니까 이게 모욕이에요. 그러면 끊임없는 모욕에 분노를 합니다라는 얘기예요. calling 근데 왜 그러냐면 calling Canada 카나다를 뭐라고 불렀대요. The 51st예요. 자, 51st니까 이게 뭐예요? 51번째, 51번째인데요. 우리가 뭐뭐 번째 하게 되면 TH를 보통 붙이잖아요. 4서부터, 네 번째서부터. 그런데 이게 51번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원드가 아니고요. first, 그죠? 51st. 그래서 보통 아라비아 숫자를 쓰고 ST를 붙이죠. 자, 그럼 51번째 주라고 부르고 어디를? 카나다를. 그리고 그 is는 여기서 누굴 얘기하는 거예요? 그치. Canada's-라는 소유격이에요. 여기 어퍼스트로피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소유격을 얘기하는 거야. 카나다의 프라임 미니스터 우리 이거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프라임 미니스터가 뭐예요? 총리예요, 총리.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소유격을 썼죠. 아까 뭐가 있었냐면 캐너디언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카나다의라는 형용사도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왜 카나디언을 쓰지 않고 is라는 소유격을 썼을까? 이게 달라요. 해석을 했을 때 똑같이 카나다의로 해석이 되는데요. 의미가 달라요. 소유격을 쓰게 되면 카나다가 중요한 거예요. 소유하고 있는 명사가 중요한 거고 이렇게 카나디언에서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 뒤에 나오는 명사가 중요해요. 여기서는 뭐가 중요한 거냐면 카나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is를 썼고요. 카나다의 총리를 거버너예요. 여러분 거버너가 뭐예요? 옛날에는 총독, 내지는 영주라는 의미에서 거버너를 썼는데 요새 총독이 있어요? 총독 없어요. 그래서 주지사를 거버너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리를 주지사로 칭하는 여기에 콜링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캐나다 the
51st state, 그러니까 카나다를 51번째 주라고 얘기한 거고, 또 하나가 있어요. 카나다의 총리를 주지사라고 불렸던 게 다 들어가요. 이 콜링에 다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엔드에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같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무례한 태도와 끊임없는 모욕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단어들 보고 본문 볼게요. furious, constant, insult. 자, 본문 볼게요. They are furious at his bad manner, his constant insult, calling Canada the 51st state and its prime minister governor. 자, 여러분 이거는 어디서 끊을까요? 굳이 끊는다면 insult에서 끊어주셔야 돼요. We've been in this together for a long time이에요. 자, 여기서 for는 뭐뭐 동안. 근데 long time이니까 오랫동안. 여기서는 드디어 현재 완료예요.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쭉이죠. 함께 해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we've라는 거는 US&, 캐나다 얘기하는 거죠. We fought was together. 이게 fought 나왔는데 여기서 fought는 뭐야? fight의 과거형. 함께 전쟁을 싸웠고 we went 아프가니스탄이죠. 자,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에도 함께 갔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We've been in this together for a long time. We fought wars together. We went to Afghanistan. 포가 단독으로 쓰이면 R 사운드가 정확하게 발음이 안 되는데요. 이렇게 뒤에 모음이 시작하면 연음되면서 삽니다. 그래서 for 이렇게 될 거고요. We did all this stuff together. 우리는 모두 해왔다. 그런데 stuff죠. 여기서 stuff는 그냥 여러분 띵이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together 함께 해왔었다. Why? 왜? What are you doing here? 여기서 무엇이 벌어지고 있는가? 라는 얘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함께 싸우고 함께 아프가니스탄도 가고 했는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관세를 가지고 서로 양국이 rift, 갈등을 갖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We did all this stuff together. Why? What are you doing here? Darrell Lam is the brain manager is Legacy Records. 데럴 램은 사람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문자로 썼죠. 그 다음에 여러분 램이 원래 뭐예요? 소문자로 쓰면 양고기 새끼 양이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MB로 끝나면 B가 묵음이에요. 자, 그러면 데럴 램은 is 브랜드 매니저. 어디의 브랜드 매니저다. at Legacy Record. 자, 레거시나 리커를 다 대문자로 썼죠. 이게 브랜드 명이에요. 레거시 리커스의 브랜드 매니저다. Yes, this too is a pawn in the new trade war예요. 자, 그래서 네, 이것 또한 이것 역시 뭐냐면 뭐뭐 앞에 있는 것이다. 뭐뭐 앞에 있냐? New trade war.
무역 전쟁, 새로운 무역 전쟁 앞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 역시 새로운 무역 전쟁입니다. 라는 얘기죠.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봐요. Daryl Lam is the brand manager at Legacy Records. Yes, this too is a pawn in the new trade war. is 다음에 오니까 is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프론트 다음에 in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T 사운드 앞이 N 사운드고 N 사운드 앞이 모음이고 T 사운드 뒤에가 모음이죠. 그래서 원래는 프론틴이 돼야 되는데 요놈 되면 프로닌. T 발음하지 않고 N 발음 넘겨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There's yellow rose right there from Texas right there. 자, 여러분 여기 보면 there 해서 3번 쓰였죠. 이게 같은 의미인가요? 여기서는 there is 의 줄임말로 뭐뭐가 있다란 뜻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는 거기, 저기라는 부사예요. right은 여기 뭘까요? 바로. 그런데 이거 똑같은 걸 2번 썼어요. 왜 그럴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옐로우 로즈에 다 대문자 썼죠. 그럼 이건 브랜드란 얘기예요. 거기 텍사스에서부터 from 텍사스 대열이죠. 그러니까 이거 텍사스 산이에요. from 그러니까 지명이 나오게 되면 거기 산이죠. 그러면 저기 텍사스에서 온 옐로우 로즈가 있습니다. So is it popular? 여기서 so는 이 뒤에를 전체 꾸며주는 아주라고 봐주세요. 아주 인기가 있나요? 내지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물어봤으니까 대답해야 되죠. It is. 그럼요. 우리가 비동사로 물어보면 뭐 yes, no로 대답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대화에서는 yes, no가 생략되기도 해요. 곧바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There's yellow rose right there from Texas right there. So is it popular? It is. 그럼요. 자, 여기서 보시면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And if this goes into effect, you can sell this. go into effect 하게 되면 효력이 발생하다, 실시되다요. 그리고 이것이 실시되면 당신은 이것을 팔 수 없겠네요 라는 얘기죠. 자, if절은요 조건절이기 때문에요. if절이 여기는 다행히 앞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가운데나 끝쪽으로 하면 그 if절을 해석해 주시고 앞으로 와 주셔야 됩니다. 자, it'll be off the shelf. 진열대에서 내려가겠죠. 오픈을 제거 탈락이니까. 자, 우리 진열대는 진열대인데 우리가 셀프 같은 경우는 선반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선반은 뭐냐면 층층이로 되어 있죠. 층층이로 되어 있는 우리가 보통 책장 같은 거를 쉘프라고 하는데 칸칸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 말고 우리가 선반이라고 하는 진열대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선반이라고 하는 게 또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렉이 있고요. 오버헤드 빈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기내의 선반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면 뚜껑이 본체랑 달려져 있어요. 뚜껑이 분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뚜껑을 덮은데 머리 위에 있다 해서 오버헤드 빈이고요. 그 다음에 렉이라는 아이는 거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지하철 선반. 우리 지하철 선반을 보시게 되면요. 봉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지지대가 돼서 물건을 올릴 수 있죠. 그렇게 생긴 것을 렉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is gone. 가버리는 거니까 사라지겠군요.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And if this goes into effect, you can sell this. It'll be off the shelf. It's gone. 자, and 다음에 if기 때문에 원래는 and if예요. 그런데 D는 T랑 사촌이고 그 앞이 N 사운드고 그 앞이 모음이고 그 뒤가 모음이에요. 그럼 위치상 D가 약하고 N이 강해요. 그래서 D 발음을 하지 않고 N 발음을 넘길게요. and if 이렇게 되겠죠. Tito's vodka to also from Texas. 자, 제가 from 지명 나오게 되면 거기 어디 산이란 얘기죠. 텍사스산 디톡스 보드카도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얘기죠. 여기 to also 나왔죠. 이 to는 앞에 티토스 보드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 also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텍사스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텍사스가 티토스 보드카도 그 다음에 텍사스 산의 산도. 그래서 이 각각이 앞에 뒤에를 다 꾸며줘요. 그리고 원래 to는 뒤에서 앞을 꾸며주게 되고요. also는 앞에서 뒤를 꾸며줘요. 그래서 이게 딱 위치에 맞게 지금 쓰여져 있는 거죠. Diagram of trade war예요. 자, trade war 앞에서부터 계속 나오는데 무역 전쟁이죠. 자, 다이어그램 하게 되면 도표인데요. 여기서는 도표라고 보다는 단면, 보여주는 거잖아요. 단면이라고 우리가 잘라갖고 나온 그 단면도 단면이지만 이게 우리가 보여지는 한 면을 단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무역 전쟁의 한 단면이지요.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봐요. Tissus vodka to also from Texas. Diagram of a trade war. 야, 여기 of가 쓰여져 있는 건 F지만 발음은 B이기 때문에 of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 Premier of British Columbia says his response to Trump tariff will be to ban sales of alcohol from states Trump won that also have a Republican governor. 그 브리티스 컬럼비아 주의 총리예요. 우리가 앞에서 총리를 뭐라고 했죠? 프라임 미니스터죠. 근데 여기서는 그냥 그 내각의 총리가 아니라 주의 총리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냐? 여기서 프리머에서 카나다의 주지사를 특별히 프리머라고 합니다. 그러면 브리티스 컬럼비아 주 총리는 다시 말하면 주지사는 라고 보시면 되겠죠. 주의 총리니까 주지사. 우리 앞에서 주지사 뭐라고 했어요? 프라임 미니스터를 주지사 51번지 주지사를 만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죠? 이 앞에 나오죠? 거버너. 근데 보통 카나다의 주지사는 프리머라고 한다는 얘기죠. 는 말을 합니다. 그의 대답은, 그의 대응은 to 트럼프 타리프예요. 트럼프의 관세에 대한 그의 대답은 will, 뭐뭐일 것이다. be to ban이에요. 우리 ban 하면 금지예요. 그러면 금지를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근데 세일이죠.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죠. 뭐냐면 of alcohol이죠. 그럼 주류 판매의 금지예요. from state, 어느 주로부터. 근데
어떤 주냐면 트럼프 원이에요. 여기서 원은 그쵸. 우리나라 돈 화폐 단위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W는 대문자로 쓰셔야 돼요. 화폐 단위. 자, 그럼 여기서는 뭘까요? 윈의 과거형. 트럼프가 이긴 주이면서 또한 그 주는 또 무슨 주냐? have a Republican governor예요. 자, 우리 거버너 여기 또 나왔죠? 이게 주지사예요. 보통 미국에서는 주지사를 거버너라고 하고 카나다에서는 주지사를 뭐라고 하냐? 프리머라고 한다는 얘기죠. 그럼 공화당의죠. 리퍼블리칸이니까 공화당의 주지사. 그러니까 트럼프가 승리한 주이면서 공화당 주지사가 있는 주에서 판매된. 자, 이 스테이트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 주에서 생산된 주류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고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세일은 판매라는 명사로 쓰였습니다. 자, 여기 저랑 같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The primer, 단어들 보고 ban, sale, primer, republican. 자, 여기 다 The Premier of British Columbia says his response to Trump tariff will to be ban sales of alcohol from states Trump win that also have a Republican governor. 여러분, 이 문장은 어디서 끊을까요? 그쵸? 이거는 여기서 끊어주셔야 돼요. say에서 끊어주셔야 돼요. 이 대시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지를 꾸며주고 있는 거죠. 자, 전체 슬라이드에서 묵음을 갖고 있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에서는, 이 문장에서는 없어요. 우리가 보통 엘코홀에서 H를 묵음으로 하시는데요. 엘코홀이 아니에요. 엘코홀이에요. 그래서 H 발음 정확하게 납니다. 이건 묵음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음이 있는 단어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때는 진짜 있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지만 헷갈리시는, 묵음이 아닌데 묵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단어가 있을 때도 제가 여쭤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트럼프가 그 카나다에게 관세를 부과를 했는데, 높은 관세를 부과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 카나다 국민들이 느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기서 트럼프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까 배드 매너. 갑자기 안 나오나요? 배드 매너. 그 다음에 constant insult. 끊임없는 모욕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는. 왜냐면 망언을 했잖아요. 카나다를 51번째 주로 만들고 총리를 거버너, 주지사로 하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망언까지 한 거죠. 관세를 부과한 것만이 아니고 여기다가 이렇게 망언까지 했었죠. 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기사도 트럼프와 관련되어 있는 기사를 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새로운 기사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들으시라고 고생하셨습니다. See you next time!